안녕하세요, 갓셀러입니다. 로켓크로스 비용이 변경된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부를 찍었고요. 1부에서 저희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대안 및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이 내용을 보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될 거냐? 지금도 매출이 별로 안 나오시는 분의 이탈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쿠팡이 이렇게 입출고비를 올렸다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뭐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입출고비 배송 비용을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거의 제가 봤을 때 건당 1,000원 전후로 올린 것 같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프로모션 또 없애겠다고 말한 거 보면은 매해 시세 물가 올라가는 그런 물류비만큼 돈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돈을 올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못 팔고 못 남기시는 그런 쿠팡 판매자들은 답이 점점 더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중간하고 못 파시는 분들의 이탈이 심화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된다면 고매출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게 심해지겠죠. 고매출자는 점점 부하게 되고 저매출자는 빈하게 돼서 떠날 것이죠. 고매출자가 사실 쿠팡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상위 판매자 한 1%가 쿠팡의 돈의 80% 이상을 쓸어가지 않냐, 그 남는 이득의 80% 쓸어가지 않냐, 그게 네이버는 못 파는 사람, 어중간한 사람이 다 나눠먹기 하는 그런 곳이라면 쿠팡은 잘 파는 상위 1%가 80%의 돈을 쓸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수강생이 더 롱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매출자도 그런 매출을 쓸어갈 수 있지만 저희는 강의를 할 때 고마진에 강의를 합니다. 물건의 판매값에 35에서 40%를 남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쿠팡이 삥을 뜯어갑니다. 앞으로도 더 뜯어갈 거예요. 그래서 뜯어가는데 저도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이렇게 손해 갔지만 처음부터 35, 40% 남는 마진을 챙기면서 팔기 때문에 제가 엄청 많이 벌 거에서 200만 원은 뜯기는 거예요, 매달. 뭐 그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고마진으로 많이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저희는 광고비도 저희가 상위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총 판매 금액의 10%를 쓰게 합니다. 제가 11월 달 보니까 월 3억 원을 팔았는데, 물론 12월 달에는 한 4억 원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을 팔았는데 광고비를 3천만 원을 조금 안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10%를 쓸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은 앞으로 쿠팡이 자기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저희 판매자들한테 이렇게 삥을 뜯을 건데 저희는 고마진을 가져가고 광고비를 적게 쓰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은 더 롱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또 다른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입출고비 배송 비용이 매해 그런 물류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현실화를 했다. 건당 1,000원 전후가 어떤 분은 500원이 올라갔겠고 어떤 제품은 뭐 1,000원 이상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대형 판매하시는 분들은 몇천 원 올라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저희가 많이 판매하는 카테고리에서 평균 건당 1,000원 전후가 올라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혹자는 어떤 다른 유튜버에서는 올라가는 건당 배송비만큼 가격을 올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격을 올리면 된다, 반영을 해서 가격을 올려라. 저희 마진 계산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마진 계산기에 판매가가 있고 수수료가 있고 배송비가 있는데 판매가가 이렇게 되는데 수수료는 변동이 없죠? 그러면 배송비 입출고비 예를 2,500원 하던 것을 3,500원 으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막연하게 무조건 통화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판매가라는 것은 상위 판매자의 판매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단에 올리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상위 노출이 목표인데 내가 어떻게 여러 가지를 써서 상위 올라갔어요. 근데 상위 판매자의 판매가에 많이 벗어나면 순위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배송비 가격을 무조건 반영해, 이건 아닌 것 같고 상위 판매자의 판매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송비 가격을 반영을 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상위 판매자 판매가를 벗어나지 말고 그 한도 내에서 배송비를 눈치껏 올려보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원 전후, 1,000원까지 못 올리더라도 판매가 벗어나지 않게 500원이라도 700원이라도 올리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관비가 60일에서 30일로 줄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관비가 줄면 여러분들이 발주를 할 때 이제 많이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팔리는 것을 계산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어떤 제품이 4,000개가 팔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주 1,000개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1,000개가 들어오면 이 1,000개에 대해서 30일 기간을 재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1,000개가 또 들어오면은 그 주 시작할 때 다시 또 30일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셋째 주에 1,000개가 들어오면은 또다시 셋째 주를 기준으로 또다시 30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결론은 뭐냐? 좀 자주 쪼개서 발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발주량이 너무 적으면 물류비가 많이 상승할 수 있어요. 주문하는 개수가 뭐 몇백 개밖에 안 되는데 1줄, 2줄 단위로 주문을 하면은 배송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역시 잘 파는 판매자가 그거를 좀 자주 쪼개서 주문하면은 한 번 주문할 때 최소 뭐 1,000개, 몇천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위안당 300원을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잘 파는 판매자가
역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파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문을 조금 더 쪼개서 자주 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0일을 초과하는 순간 보관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막 집어넣어놨다면 지금은 한 번은 더 쪼개서 넣어라. 쪼개서 넣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관비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비용은 사실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30일이 아닌 60일을 됐다 하더라도 이 CBM당 부과하는 비용이 다른 3PL 회사보다는 비싸지만 엄청 부담스러운 금액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대응을 하되 옛날보다는 한두 번 더 쪼개서 넣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품 회수비죠. 반품비는 없는 게 새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게 맞습니다. 손해를 입은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편에서 계산을 했듯이 제 제품 같은 경우에 건당 1,800원 전후의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를 들었듯이 겨울 제품을 석 달에 3만 건을 팔았는데 반품비가 10%니까 3,000건에 대해서 곱하기 1,800원이 손해를 봤어. 그러면 나는 5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게 맞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쿠팡이 이렇게 반품비를 물리겠다는 거는 쿠팡이 여태껏 수익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없었던 이유는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 판매자를 끌어모아서 자기가 시장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돈을 받아먹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품비를 받아먹을 겁니다. 받아먹는 게 어쩔 수 없는 수순이 돼버린 거고 시간이 지나면 더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한 내용대로 고마진을 가져가고 광고비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건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판매자들 손해를 보는 건데 저희는 그래도 고마진에 적은 광고비를 쓰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180만 원의 삥이 뜯겨도 매출 대비 순마진이 25에서 35%, 광고비 빼고도 25에서 30%가 나오기 때문에 한 달에 그만큼 돈이 빠져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마진과 적은 광고비를 가져가는 스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고마진을 할 줄 모르고 광고비를 적게 쓸지 모르시는 분은 돈이 안 남기 때문에 쿠팡에서 이탈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위기가 저희한테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작은 판매자들, 어중간한 판매자들 다 빠지면 저희가 잘 팔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팔 수 있는 확률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품 회수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혹자들은 반품이 많이 없는 호텔가르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이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억을 팔아서 7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7천만 원을 버는데 내가 200만 원을 삥이 뜯겨도 더 많이 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 많이 남기고 광고비를 적게 쓰고 더 많이 팔리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많이 팔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빼도 6,800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품이 없는 카테고리를 굳이 골라서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저희의 실력을 늘리면 그것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출비입니다. 반출비는 건당 300원이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반출비에 대해서 재고를 다 날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품이 된 최상 물품, 그런 제품들이 계절이 지나면 덜 팔려 남은 것들이 있어요.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반출건이기 때문에 건당 300원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 3만 개를 팔아도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100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원 곱하기 많이 잡아도 100개입니다. 그러면 3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반출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 수강생이나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 내용을 두 번, 세 번씩 들으면서 전략을 짜보시고 앞으로 이제 쿠팡이 계속 이렇게 수익을 얻으려고 들 건데 대응을 잘 해서 저희가 이탈하지 않는 판매자, 곧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판매자로 실력을 더 쌓고 올려서 저희가 상위 판매자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상위 판매자가 돼야 하는 이유가 생겼고요. 저희가 전략을 짜서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수강생 여러분들 잘 파는 판매자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